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NN 정원뉴스입니다. 뉴욕 지역 한인연합회 이철호 의장이 1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 주류사회 정치인 및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황영상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우 제17대 뉴욕 지역 한인연합회 신임 의장이 19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미주류 사회 정치인 및 한인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열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철우 신임 의장은 동포사회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한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들이 애스킹 하시는 거 뭐 하라고 시키시는 일이 바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내에서는 우리 미국 내에서 메인스트림에서 우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유권자 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록이라든가 이런 일을 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재국민 선거에 열심히 참여하게 하고. 뉴욕 지역 한인연합회 이철우 신임 의장은 앞으로 진행될 미국 일반 선거 및 한국의 재국민 선거를 앞두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한인사회의 영향력과 결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 나갈 것을 밝혔습니다. 이날 취임식에는 토니 아빌라 뉴욕주 상원의원, 그리스 맥 뉴욕주 하원의원, 피터 구 뉴욕 시의원 등 미주류 사회 정치인과 한인단체장 등 100여 명의 하객이 참석해 이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뉴욕 지역 한인회 연합회는 현재 각 지역 한인회별로 진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뉴욕 한인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뉴욕 한인회 측과의 보다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한인사회 재선거 투표 참여를 이끌어 한국으로부터의 지지를 받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22일부터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상수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센트럴파크와 타임스퀘어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22일부터 금연법이 적용돼 적발 시 최대 $5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스트나 웨스트의 위쪽에 있는 그런 공원 쪽에서도 다 이게 될 거고요. 이미 실질적으로는 아이들이 있는 놀이터 지역은 금연 구역으로 정해져 있는 거긴 한데요. 지금 그게 많이 시행이 잘 안 됐었던 상태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거 잘 모르셨을 텐데 이번 메이어 블룸버그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런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좀 더 이런 법안 자체의 강력한 그런 강화, 금연 법안 강화가 더 이제 많이 시행이 될 거고요. 뉴욕시의 이번 금연 법안은 지난 2월 1일 36대 12의 과반수 이상 지지를 받아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뉴욕시 타임스퀘어 광장과 해변가, 센트럴파크 등 일부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적용됩니다. Banning smoking is, as many other laws, infringing basic human rights and liberty principles. All these laws that are passed by governments, especially in the U.S., more and more laws are passed banning this and that. 또한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KCS 공공보건부는 퀸즈 금연정책 및 암협회, YWCA 단체 등과 함께 오후 7시 플러싱 YWCA에서 금연정책 관련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뉴욕시 금연법안 실시와 금연의 날을 맞아 뉴욕 시민들의 금연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의 경로대잔치 행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페리세이스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개최되는 미디어 코리아 그룹 경로대잔치 행사는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상품으로 흥겨운 잔치가 예상됩니다. 주혜진 인턴기자가 보도합니다. MK그룹이 오는 6월 14일 플러싱 대동연회장과 6월 15일 팰리세이드 파크 파인플라자에서 제14회 뉴욕 뉴저지 경로대잔치 행사를 개최합니다. MK그룹은 지난 14년간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서 한민족의 경로 효친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해마다 한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6월 14일 뉴욕에 이어 15일 뉴저지에서 개최되는 이번 MK 경로대잔치 행사에는 바쁜 이민 생활에 소홀해지기 쉬운 효사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어르신들도 직접 출연도 하시고 아주 더 재미있게 다채로운 볼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어르신들께서 성원과 관심으로 전화도 주시고 또 많이 기다리시고 계시는데요. 기대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무료 뷔페 식사와 또 아주 푸짐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항공 한국 왕복 항공권부터 밍크 목도리, 또 고급 진주 목걸이 등 정말 다양하고 푸짐한 상품들이 여러 어르신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심신을 풀어드리고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많이 오셔서 많이 웃으시고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MK 경로 대잔치에는 어르신들의 노래자랑 등 다양한 볼거리와 푸짐한 상품들로 흥겨운 잔치가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에는 각 노인단체별 장기자랑 코너가 신설돼 어르신들의 흥미를 더할 예정입니다. 핵가족화 시대의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 효에 참된 의미를 일깨워주고 동포사회의 화합과 경로사상 고취를 위해 마련되는 이번 MK 경로 대잔치 행사가 침체된 한인사회의 훈훈한 가족의 정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뉴욕 지역의 MK 경로 대잔치는 오는 6월 14일 화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진행되며 뉴저지는 다음 날인 6월 15일 오전 11시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진행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중국 방문이 23일로 나흘째를 맞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부주석에 동행하고 있다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지 소식통은 시진핑 부주석이 양저우에서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그러나 시 부주석의 모습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해 5월 방중 때에는 첫 방문지인 다롄에서 리커창 상무총리가 영접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리 부총리는 당시 5월에서 30일에서 4일까지 김 위원장을 수행하면서 다롄의 소사육단지인 설룡산업집단 등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남동부 지역에서 토네이도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22일 강력한 토네이도가 중부 지역까지 강타해 최소 3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날 오후 발생한 토네이도로 미주리주 남서부의 조플린 지역에서 최소 30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주리주 뉴턴 카운티 감시관인 마크 브리지는 현재 정확한 희생자 수를 집계할 수 없지만 확인된 사례만 살펴볼 때 사망자 수는 30명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사고 지점에서만 시신 11구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을 수도 있다고 심각한 피해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번 토네이도로 병원을 비롯한 조플린 지역의 건물들이 크게 손상됐고 미주리주의 캔사스시티에서 남쪽으로 약 260km 떨어진 마을은 전화선이 대부분 끊긴 상태입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 전 총재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가 꾸민 음모에 희생됐다고 생각한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영국 대중지 더 선은 23일 프랑스의 정치인이자 그의 지지인인 클로드 바르톨린이 직접 전해들었다는 스트로스칸의 주장을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지난달 바르톨린에게 프랑스와 러시아가 나의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있다면서 러시아인 특히 푸틴 총리가 프랑스와 함께 나를 IMF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대선 출마도 막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로스칸은 내가 IMF에서 깨끗하게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선 출마 선언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바르톨론에게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스트로스칸 총재가 음모에 희생됐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프랑스에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7%가 그가 정적이 꾸민 음모의 희생자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프랑스 언론과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글이 적지 않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뉴욕시 최초의 한인 여경이가 탄생했습니다. 뉴욕시경 감사부 소속 한인 허정윤 경사가 이달 27일 진급식을 갖고 경위로 공식 승진합니다. 뉴욕시경 역사상 한인 여성으로는 처음이자 최고의 직책입니다. 1998년 뉴욕시 최초의 한인 여경으로 화제를 모은 뒤 3년 만에 경사로 초고속 승진했던 허 경사는 경위 승진 시험은 이미 2006년에 합격했지만 현역 경위들의 은퇴가 늦어져 역대 가장 오랜 기간을 기다렸다고 승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유명 TV 프로그램 미녀들의 수다에 출연하는 비앙카 양의 엄마로도 유명세를 타고 있는 허 경사는 뉴욕시경 인력증원부의 퀸스 베이사이드를 관할하는 111 경찰서에서 근무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주의회들이 성폭력 범죄자들을 상대로 실시하는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 제도를 다른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하원은 지난 4월 미국 내에서는 처음으로 1급 살인범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겼으며 메인주 의회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에 관해 논의 중입니다. 뉴욕주 상원은 17일 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법안을 찬성 57, 반대 4로 통과시켰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동물 학대자의 신상정보와 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롱아일랜드주 서퍼 카운티는 내주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욕 시내 상점 간판에 영화가 60% 이상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속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이 추진됩니다. 다니엘 홀러란 의원과 피터 구 시의원은 19일 영어와 외국어가 병기된 상점 간판 내용에 최소 60% 이상을 영어로 표기토록 의무화하는 법안과 이를 위반한 업소에 대해 소비자 보호기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시의회 분과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이 추진되는 것은 상점 간판들이 영어와 변경되지 않은 채 외국어 일색으로 돼 있거나 영어 표기가 너무 작아 영어권 시민들이 상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기 때문입니다. 퀸즈 지역 소방서 4곳이 폐쇄 운영에 놓였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이 18일 시위에 공개한 폐쇄 예정 소방서 20곳 명단에 퀸즈 롱아일랜드 시티, 그린 포인트, 에비뉴에 위치한 레더 128 소방서를 비롯해 294 소방서, 306 소방서, 328 소방서, 128 소방서 등이 포함됐으며 이외 맨하탄 3곳, 브루클린 8곳, 스태튼 아일랜드 2곳, 브롱스 2곳도 폐쇄될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예산 절감 정책 일환으로 시내 소방서 20곳에 대한 폐쇄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날 폐쇄 대상 명단이 첫 공개된 것입니다. 뉴욕시는 20개 소방서 폐쇄로 5,500만 달러 상당의 예산을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3개에서 6개 대형 허리케인이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19일 연례 허리케인 예보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고 CNN 등 미 언론들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미 국립해양대기청은 올해 대서양상에서 풍속이 시속 39마일 이상으로 이름이 명명된 열대성 폭풍이 12개에서 18개 정도 발생할 것이며 이들 중 6개에서 10개가 시속 74마일 이상의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3개에서 6개는 시속 111마일 이상인 3등급 이상의 메이저급 허리케인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 미시피강 홍수로 불어난 강물이 6월 중순이 돼야 범람 수위로 내려가고 8월에야 통상적인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피해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시피강 하류의 수위는 19일 빅스버그 지역에서 57.1피트로 최고 수위를 기록한 가운데 21일까지 이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기상청의 수질 전문가인 아만다 로버츠는 20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시시피강의 수위는 6월 14일께 빅스버그 지역에서 범람 수위인 43피트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마디로 강물이 46일간 제방 위로 범람을 한 뒤에야 서서히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68도, 섭씨 영상 20도, 밤 최저 기온 64도, 섭씨 영상 18도입니다. 오늘 하루 많은 구름과 함께 대체로 흐린 날씨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후가 되며 몇 차례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으니 이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뉴욕, 뉴저지 날씨가 이번 주에도 계속 흐릴 전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22일 뉴욕, 뉴저지 지역엔 오는 25일 수요일까지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번개치거나 비 내리는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맨해튼이나 프로싱 포트리 지역이 24일 약간 흐린 날씨를 보이겠으나 낮 최고 기온은 82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학부모회의 예산이 지역별로 빈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 교육국 자료에 따르면 맨해튼 어퍼 스트레이트 사이드 등 부유층 지역과 브롱스 빈민층 지역의 공립학교 학부모회의 운영 예산 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퍼 스트 사이드에 있는 PS290 초등학교 학부모회는 지난해에만 100만 달러가 넘는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 학교 학부모회는 교회의 고급 주택에서 개별적인 경매를 실시해 예산을 모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반면 브롱스에 있는 17개 공립학교 학부모회는 예산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티 오페라가 예산 부족으로 링컨 센터를 떠납니다. 뉴욕타임스는 뉴욕시티 오페라가 금융위기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채 비용 절감을 위해 결국 링컨 센터 무대를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뉴욕시티 오페라가 오는 11월부터 링컨 센터 무대가 아닌 뉴욕 곳곳에서 공연을 펼칠 것이며 예술계는 금융위기 여파로 주요 예술단체가 대형 무대를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다소 충격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0년대 큰 인기를 끈 팝송 You Right on My Life의 작곡가 조지 브룩스 씨가 22일 맨하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뉴욕 경찰은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렉싱턴 애비뉴와 63스트리트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비닐봉지를 머리에 쓰고 수건으로 목과 머리를 감싼 채 헬륨 가스 탱크 근처에 숨져 있는 브룩스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향년 73살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로 가보겠습니다.
장기 경기 침체로 은행 돈줄이 마르면서 사채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고리 사채에 빠져 신음 많은 한인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K씨처럼 애지중지하던 사업체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거나 야반 노조 신세로 전락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고리 사채로 인한 피해가 한인 사회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특히 영세 한인 업체들 사이에는 부채를 감당 못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시 공공장소 금연법이 23일부터 전격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맨하탄 타임스 스퀘어와 코니 아일랜드 해변가, 센트럴파크, 보행자 광장 등 뉴욕시 내 1,700개 공원과 해변 등지에서 담배를 피웠다 적발될 경우 최소 $50짜리 벌금 티켓을 받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학원 및 MBA 등 학위를 소지한 한인 고학력자들이 장기 불황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학력을 가리지 않고 부업 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들이 택하는 부업으로는 개인 과외 등 전통적 아르바이트에서부터 콜택시 운전과 웨딩 차량 보조 등까지 다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롱아일랜드 한인회는 18회 롱아일랜드 한미문화축제가 오는 6월 14일 아이젠하워 파크에서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나스 카운티 정부가 주최하고 한미공공정책위원회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이날 오후 7시 공식 개막식을 시작으로 한국 전통무용과 태권도 시범, 7080 세대가 좋아하는 팝 콘서트와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DJ쇼 등이 마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입니다. 일터의 복음화에 앞장서는 북미주 기독실업인회 CBMC 동북부 연합회가 5월 26일 목요일 저녁 7시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CBMC 초청 만찬을 갖습니다. 아름다운 7080 음악과 연주 그리고 성공 기업인인 LA 강충원 장로의 21세기 기업인의 도전이라는 강연도 함께합니다. 뉴욕과 뉴저지의 크리스찬 기업인 전문인이시면 누구든지 참석 가능하며 많이 오셔서 즐거운 교제와 나눔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미주동포와 17대 미동부지역 해병 전우회가 오는 25일 파인 리치 골프클럽에서 불우이웃 돕기 및 장학기금 모금 마련을 하기 위해 2011 대한민국 해병대 전우회 총재배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미주동포 사회 여러분과 해병 전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뉴욕 탁구장에서 오는 30일 동포사회의 생활체육으로 탁구를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1회 뉴욕 한인 탁구협회 이사장배 및 전미체전 대표선수 선발전을 개최합니다. 문의 및 접수는 718-321-2030으로 하시면 되고 개인전, 단체전, 주니어부를 선발할 예정이오니 동포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만호 목사가 심호하는 뉴욕 순복음 안디옥 교회 뉴욕 안디옥 아카데미 썸머스쿨 제2차 조기 등록을 5월 31일까지 받습니다. 다양하고 알찬 프로그램과 유능한 최고 전문 라이센스를 가진 교사진으로 소수의 정예 학급을 편성해 방학 동안 최고의 실력 향상이 가능합니다. 대상은 kindergarten부터 12학년까지 각 학년 소수정예 클래스 8명을 선착순으로 제한합니다. 기간은 7월 5일부터 8월 19일까지 7주간이며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연장반도 운영합니다. 또한 방과 후 학교와 토요 무료 학교를 수시로 접수하며 회비는 $530입니다. 민권센터와 NYCLU 등 80여 개의 이민자 사회단체가 구성한 추방 중단을 위한 연맹이 18일 쿠오모 주지사 맨하탄 사무실 앞에서 수감자 지문대조 시스템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개최했습니다. 수감자 지문대조 시스템은 이민 단속과 추방의 한 방법으로 경찰에 연행된 수감자의 모든 지문 날인을 국토안보부 기록과 대조해 추방 대상자를 가려내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의 추천 도서 남편 또는 아내로부터 편안해지는 법입니다. 이 책은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로 국내 중년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소노 아야코의 부부란 무엇인가에 관한 에세이입니다. 부부란 서로 깊이 사랑해서 연을 맺지만 배신하면 애정은 증오로 변하기도 하고 또 완전한 타인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을 지나다 보면 혈육보다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진폭이 엄청나게 큰 부부의 심리 변화와 복잡 미묘한 관계에 대한 통찰을 통해 편안하고 행복한 부부관계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과 사고가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한인사회 행사 안내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내가 속한 작은 모임부터 비영리단체, 봉사단체, 문화, 교육, 예술단체 등 다양한 모임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진과 함께 방송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면 선별의 한인사회 행사 안내 코너를 통해 방송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MKTV KNN 방송 보도국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상으로 KNN 정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